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주요 왕들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자, 삼국의 주요 왕들, 중앙집권의 기원 왕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자,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 순서를 묻는 문제 섞어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총정리를 할 거예요. 핵심은 뭐냐? 고구려가 빼냅니다. 그래서 우선 고구려의 왕들을 쭉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백제와 신라의 왕들도 순서를 파악하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동명왕입니다. 동명왕이 기원전 1세기입니다. 기원전 1세기고요. 그 다음에 유리왕입니다. 유리왕이 그냥 1세기죠. 그냥 1세기. 그 다음에 태조왕입니다. 태조왕이 1세기 후반에서 2세기 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국 천왕이죠. 자, 2세기 말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앞에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되는 내용이 동천왕입니다. 동천왕이 3세기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미천왕이 4세기 초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국원왕이 4세기 중반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수림왕이 4세기 후반이고요.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입니다. 광개토대왕이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입니다. 자, 여러분, 장수왕은 5세기 내내 장수왕입니다. 자, 그러다가 문자왕입니다. 문자왕 또는 문자명왕인데요. 문자명왕이 5세기 말이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업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고구려 건국이고요. 수도는 졸본입니다. 그 다음에 유리왕 때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를 했죠. 그 다음에 태조왕 때 뭡니까? 그래서 계루 고씨가 독점 세습을 해요. 이때 단계는 형제상속이죠. 자, 형제상속입니다. 자, 그러다 뭡니까? 그 다음에, 자, 옥절을 공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국천왕이, 부자상속입니다. 부자상속이고요. 그 다음에, 부족적인 오부가 뭡니까? 부족 오부가 행정 오부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들을 흡수한 다음에, 행정구역화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진대법이다. 진대법. 이렇게 시험 문제 많이 냅니다. 자, 다음에 동천왕입니다. 동천왕 뭡니까? 이 서한평. 중국의 3세기, 삼국시대입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의 혼란을 이용해서 서안평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 이때 뭡니까?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반격을 받아요. 수도가 함락되는 등 어려움을 겪습니다. 자, 다음에 비치왕 때 이게 서안평 공격에서 이어집니다. 서안평을 점령합니다. 이때는 이긴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낭랑을 축출했다. 해서 해당하는 거 순서를 묻습니다. 서안평을 점령한 다음에 낭랑을 축출했다. 요 순서예요. 순서 파악하시고요. 자, 다음에 고국원왕입니다. 잘 나가다 뭡니까? 선비족. 북방이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 그래서 선비족이고 나라 이름이 전현입니다. 전현의 침략으로 뭡니까? 패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자, 어려움을 겪다가 뭡니까? 남쪽에 누구? 백제의 근초고왕이 옵니다. 근초고왕. 그래서 백제와 평양성에서 전투 중에 뭡니까? 전사입니다. 전사. 자, 여러분이 중앙 집권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왕국이죠. 왕국에서 중앙 집권하다가 왕이 죽었어요. 고구려가 뭡니까? 엄청난 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나라가 꺾인 시점에서 뭐 하는 거야? 다시 팽창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이후에 뭡니까? 광개토대왕이 뒤에 잘 나가는 거 알지? 다시 제도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할 때 어디가 밀렸어. 다시 건물 짓고 병력을 뽑아야 되지. 그걸 한 게 소수림왕입니다. 그래서 불교, 율령, 태학이고요. 이건 뭡니까? 공식입니다. 이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내요. 자, 여러분.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중요하다 꼭 알아둬라 할 때 뭡니까? 요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꼭 알아둬라 하는 게 요런 거고요. 여러분, 이게 왕들을 쭈루루룩 낸데 뭡니까? 막 많잖아요. 지금 정리하는 것도 많이 있죠. 이때 뭡니까? 뭐 옳은 거 골라라 할 때 뭡니까? 가장 많이 답이 되는 왕이 소수임왕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여기 있는 왕들 다 안 외우고 뭐 놀았는데 소수리 왕만 알아. 그럼 뭐야 문제를 딱 보다 나 고구려는 많이 안 외우는데 하다가 딱 보니까 소수리 왕 불교 일령태학 보이네. 그럼 그 집은 맞는 거죠. 그런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고구려는 특히 소수리 왕이 중요해요. 많이 시험에 냅니다.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선비족. 나중이니까 후연입니다. 후연격파. 그 다음 뭡니까? 요동을 공략하고요. 그 다음 뭡니까? 외격퇴합니다. 외격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수왕 때, 자, 평양으로 천도합니다. 평양천도 한다 뭡니까? 무슨 정책이요? 남하정책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하정책. 그러니까 고구려의 전략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광개토대왕 때 뭡니까? 우리가 내물왕을 도와줬다는 얘기 하지. 광개토대왕 때 신라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얘기인데 장수왕 때 뭡니까? 남하정책 한다는 건 어떤 거야?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반부를 공략하겠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뭡니까? 뭐 우호관계니 뭐 따지지 않고 밑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장수왕 때 고구려가 남하정책하면서 남쪽 나라를 압박하니까 나머지 나라들이 손을 잡게 되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한강 유역을 장악했다고 봅니다. 장악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문자명왕 때 뭡니까? 부여를 완전 복속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까지 부여가 남아 있었나 봐요. 근데 비리비리한 상태에 있는 부여가 뭡니까? 완전히 복속돼서 옵니까? 이게 고구려 최대 판도다 라고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학자마다 좀 견해가 좀 다른데 광개토대왕 때 최대였다, 장수왕 때 최대였다. 근데 뭡니까? 예전에 공무원 시험에서 문자왕 때 부여가 원래 존속을 했는데 완전히 흡수했으니까 그게 제일 넓은 영토 아니냐라는 입장인 거지. 그런 소리입니다. 요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 왕의 주요 업적을 뭡니까? 쭉 정리했고요. 지금 정리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여기서 시험을 내는데 자 그럼 뭐다? 고구려만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죠. 고구려만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닙니다. 고구려만 시험 문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뭡니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백제의 경우에는 고구려랑 엮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시면 고고고랑 백제랑 싸우다 전사했죠. 백제의 왕은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 순서를 엮을 때 보시고요. 그다음 뭡니까? 소수림왕 4세기 후반인데요. 이때 불교를 수용했는데 이건 불교랑 엮어서 이해를 했어요. 불교를 가장 먼저 수용한 나라가 고구려예요. 그때 뭡니까? 그때 4세기 말에 백제 침류왕입니다. 침류왕이 뭡니까? 불교를 수용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소수림왕 때 불교를 수용했고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백제 침류왕이 4세기 말이니까 순서를 묻는 문제에서 소수림왕과 침류왕이 나란히 나올 때 뭐야? 불교의 수용 순서를 가지고 뭡니까?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자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백제 근초고왕 때 뭡니까? 뭐 전성기죠. 이건 이따 총정리할 건데 전성기입니다. 전성기인데 뭡니까? 함정 문제는 뭐냐면 근초고왕 때 불교를 수용했다를 제일 많이 내요. 백제의 경우에. 혹은 근초고왕 때 뒤에 또 배우시겠지만 칠지도 일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많이 언급되는데 그때 일본의 불교를 전해주었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냐면 뭡니까? 근초고왕 때는 불교가 없어요. 침류왕 때 오거든요.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장수왕 때 평양천도하고 자 남하정책하죠. 남하정책할 때 뭡니까? 그때 뭡니까? 백제입니다. 백제는 뭡니까? 비유왕. 자 다음에 그 다음에 계로왕이 있습니다. 이 계로왕이 장수왕의 남하정책 때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한성이 함락돼요. 평양천도 남하정책에서 뭡니까? 백제의 한성을 함락습니다. 그래서 계로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얼룩 도망가죠. 서울이 함락됐으니까 얼룩 웅진, 지금의 웅진으로 천도합니다. 그래서 웅진 시대의 왕이 뭡니까? 문주, 삼근, 동성, 그 다음에 무령입니다. 문삼동무 보통 이렇게 외웁니다. 웅진시대 왕. 그래서 문삼동무요. 그다음 무령왕 요거 좀 주의해 보세요. 무령왕 때는 6세기가 됩니다. 6세기.
무령왕 때 6세기가 됩니다. 무령왕 때 6세기가 돼요. 자, 다음에 보시면 자, 우선 문자왕은 여기서는 지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계로왕이 전사합니다. 계로왕이 전사하고 웅진시대 때 문삼동무 무령왕이 뭡니까? 무령왕이 여기 표기했어요. 여기에 무령왕이 6세기다. 6세기입니다. 그래서 문주 3근 동성까지 5세기예요. 이거 5세기고요. 무령왕 때 6세기입니다. 무령왕 때 6세기고요. 그다음 뭡니까? 그 이후에 백제는 6세기. 6세기 성왕 때 사비로 천도합니다. 사비천도에서 뭡니까? 팽창을 준비를 해요. 팽창을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신라요. 신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를 정리하면 자, 우선 여러분 보시면 자, 광개토대왕 때 뭡니까? 도와줬죠. 신라의 내무랑입니다. 광개토대왕이 남하에서 외를 격퇴했을 때 신라가 내무랑 우리가 앞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신라에 나올 만한 왕들을 보시면 뭡니까? 자, 나제 동맹입니다. 장수왕이 남하 정책하니까 백제랑 신라가 손을 잡았지. 그래서 뭡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신라 비왕 눌지왕입니다. 보통 외울 때 비눌 외워요. 비눌 그 다음 뭡니까? 쭉 가다가 그 다음에 5세기에 동성 신라왕이 소지예요. 신라왕이 소지입니다. 그래서 신라왕이 소지왕이다. 자, 보시면 비눌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여기서는 동성과 그 다음 뭡니까? 소지입니다. 동성 소지. 그래서 보통 나제 동맹을 외울 때 뭡니까? 비눌 동소 이렇게 외웁니다. 비눌 동소 이렇게 외우고요. 자, 다음에 백제 성왕 때입니다. 그럼 보시면 자, 눌지왕 그다음 뭡니까? 소지왕 이렇게 이쪽 그다음 뭡니까? 그다음에 어지간한 신라의 왕들은 대부분 6세기에 있어요. 어지간한 신라의 왕들 뭡니까? 대부분 6세기인데 그래서 6세기 신라 주요한 왕이 지증 그다음에 법흥 그다음에 진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는 성왕과 진흥왕이 싸워요. 성왕과 지증왕을 이렇게 진흥왕 진흥왕과 성왕을 이렇게 묶습니다. 그래서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뭡니까? 전사합니다. 전사할 때 이 성왕을 죽인 왕이 진흥왕입니다. 그래서 진흥왕과 성왕이 이렇게 엮여요. 그래서 보통 뭡니까? 보통 여기에는 지증과 법흥 뭡니까? 이게 무령왕 쪽과 가깝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엮입니다. 엮여요. 그래서 이게 순서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렇게 파악했을 때 뭡니까?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직접 문제를 통해서 요 해당하는 내용 뭡니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은 3개의 발전 과정이 있던 사실들이다.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시면 뭡니까? 백제의 불교 수용. 앞에 얘기했죠. 이게 침류왕입니다. 침류왕. 이게 4세기 말입니다. 4세기 말에 백제의 침류왕이다. 자, 나제 동맹책 앞에 얘기했죠. 이게 5세기입니다. 5세기고요. 고구려 태학 설립이 4세기입니다. 4세기인데 이게 소수림왕이지. 그럼 제 앞에 뭐라 말씀드렸냐면 소수림왕과 침류왕이 나올 때 소수림왕이 앞서요. 이렇게 순서를 파악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미천왕의 낙랑군 추측이 뭡니까? 4세기 초입니다. 4세기 초예요. 4세기 초입니다. 다음 광개토대왕이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한 게 4세기 말에서 뭡니까?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가 되죠. 5세기 초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순서를 엮으면 어떻게 돼? 미천왕의 낙랑군 추측이 뭡니까? 제일 앞에 와야 돼요. 자, 다음에 고구려의 태학 설립이 그다음 뭡니까? 고구려 태학 설립이 그 다음에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백제의 불교 수용이 와야 돼요. 백제의 불교 수용이 와야 됩니다. 자, 다음에 광개토대왕의 외격퇴, 그 다음에 장수왕의 남하정책, 나제동맹 이렇게 해주고 해서 3번이 답이 돼요. 요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지금 요 정도 문제를 여러분 풀이를 하신 분의 경우 뭡니까? 위에 있는 내용이 좀 정리가 잘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 여러분 꼭 고구려를 빼대로 해서 뭡니까? 그래서 고구려에 있는 왕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묶어서 파악하시면 뭡니까? 여기는 정리하기가 비교적 좀 쉬운 편입니다.
자, 여기 내용이 좀 어렵고 까다로운 편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무슨 뭐 영어 문법 이런 것보다는 여기가 좀 머리통에 넣으시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잘 정리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